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이지 시간이 빨리 흘러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이 총선 선거일이 껴있다 보니까 뭐 증시 일수로는 4일 이렇게 시장이 돌아갔죠. 그래서 중간 휴일이 있으니 일주일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딱 일주일에 뭐 주중에 하루 쉬고 주말 이틀 쉬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체력 소모도 덜하고 중간에 하루 쉬면 좀 리프레시 하는 느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처럼 굉장히 화끈하게 상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빨리 1900포인트를 돌파할 줄은 사실 개인적으로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하며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또 이렇게 올라와 주는 시장에 감사를 하면서 또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이어질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흔히 말하는 이미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 아는 악재의 강도가 앞으로 나올 진짜의 악재가 얼마나 클지 사실 가늠이 잘 되지 않은데 시장은 실물 경제와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엄청난 유동성의 힘인가? 라는 생각과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Don't fight, Fed. 뭐 등등. 예전에 또 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연준과 대립을 했던 많은 인버스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 일단은 시장은 3월 19일을 기점으로 거의 한 달, 4주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시장은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의 4분의 3을 되돌리는 굉장히 강력한 V자 반등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닥권에서 누구든 아무 주식이나 사서 바이 앤 홀딩을 했다면 엄청난 단기 수익을 거뒀을 거고, 반대로 그 구간에서 쌍바닥을 기다렸다면 또 한번 많이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미 V자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고 또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수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는 우려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주도주 매매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년의 예로 나스닥의 아마존, 넷플릭스처럼 신고가를 치고 있는 섹터가 있는가 반면에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었죠. 그게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서도 5G 종목이라든지 등등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종목이 가지 않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겪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낮에 있는 우량주의 수익 관점에 접근하시고, 굉장히 신고가 근처에서 지수를 올려치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이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돌파 매매 관점에서 또 종목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빠른 매매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연습이 많이 돼야 되고, 그 연습이 안 된 가운데에서 비중 베팅이 들어간다면 이 변동성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 몸으로 체득을 시키면 보다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시장에 보다 좋은 매매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여담이 오늘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전일 미 증시는 유가 하락이든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또 500만을 넘어서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시하고 렘데시비르 임상 관련된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는 시장의 이슈와 더불어 보잉의 생산 재개 이슈 그리고 트럼프 경제재개 3단계 로드맵 제시 등의 내용에 따라 큰 폭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뭐 아침이죠. 아침에 7시 20분이었던가 라이브로 좀 봤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재개 뭐 3단계 로드맵 뭐 제시를 했어요. 사실 그 이후 시장은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임상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 한 번 더 올라갔죠. 사실 3단계 로드맵 제시는 개인적으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 정말로 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를 기대감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효과보다는 제가 봤을 때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 긍정적인 효과가 추가 급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렘데시비르의 시장에서의 평가가 긍정적인데 길리어드 측에서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는 필요해 보이고요. 이로 인해 그간 국내에서 관련 뭐 치료제 개발을 준비 중인다든지 치료제를 뭐 한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줄줄이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셀트리온 쪽이 좀 약함이 두드러졌던 하루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는 아마존, 넷플릭스를 필두로 신고가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AMD, 엔비디아 등 뭐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나스닥 강세를 좀 유지해 주었고 오늘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한 거는 길리어드에서 이제 이거죠. 그 임상 발표를 한 이후에 16%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보잉도 8%가 올라가면서 S&P 500과 뭐 그 나스닥 선물을 들어 올린 거는 이쪽에서의 이 상승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중국의 GDP 발표는 굉장히 좀 더 좀 최악의 GDP 성장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플이 중국 아이폰 판매가 늘었다라는 또 하나의 호재가 또 나왔었는데 이건 오늘 밤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뉴욕 주지사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랬죠. 자기가 이제 전체를 재개하는 그 경제를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지사에게 그냥 정권을 맡기겠다라는 말 이후에 뉴욕 주지사 쿠오모는 5월 15일까지 셧다운 유지를 유지 기조를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 연장이 만약에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사태가 좀 더 길어진다면 또 보통 2주씩 연장을 하잖아요. 영국도 그랬다시피 프랑스도 그랬다시피 뭐 스페인, 이탈리아 전부 다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연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월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은 시장에서 상승의 요인은 기대감에 의한 그 기대감에 이 시장 주변에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는 지속 하락 중에 있어요. 오늘도 현시각 유가를 잠깐 보면요. 현시각 뭐 글로벌 지수 보면 중국은 크게 안 올랐죠. 0.66%. 그다음에 니케이가 좀 많이 올랐고요. 3.5%. 그 밖에 오늘 코스피가 엄청 올랐고 영국, 유럽은 굉장히 잘 가네요. 오늘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한 기대. 근데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8.37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다면 유가도 15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사실상 유가의 하락이 주는 부분은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모든
투자자들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폭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오랜만에 외인의 강력한 전기전자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2시간 만에 한 4천억을 쓸어 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후반, 이제 장 막판이죠. 3시가 좀 지나서부터 이 선물에 상당히 많은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던져버렸어요. 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외국인 선물인데요. 1,000억 이상을 사던 거를 막판에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네, 막판에 보니까 순매수가 원래 3시 반에 4천 얼마였는데 7천억을 지수 좀 올랐다고 던져버리죠. 외국인이 지금 선물 누적 매수가 그렇게 대충 한 3조 정도 됐는데 지금 했으니까 2조 얼마가 되겠네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 매매로 들어가는 건지 아무튼 지수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이 부담인지 아직도 이 매수 기조가 연속이 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말에 대한 걸 좀 바꿨죠. 추세를 만들어 놨어요. 지수가 추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구간이 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전까지는 지속적인 매매를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준은 하나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시장은 잘 가는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총선 이후 정책 테마주들의 줄줄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어요. 엊그저께는 와이파이 그리고 경업, 뭐 오늘은 수소차 쪽에 그랬죠. 오늘도 저희 장 초반 이제 관련해서 이쪽에 하나 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했던 거죠. 남북경협 보유자분 매도 잘 진행해야 할 듯하며 추가적인 정책주 관심 필요, 수소 친환경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네, 왜냐면 어제 이미 SPO셀이 시간외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정책 테마주들의 움직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부터요. 그래서 정책 테마주의 순환매가 이어질 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못 간 정책 테마주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많이 못 오른 게 유니콘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유니콘 쪽으로도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이파이 갖고 경영 갖고 수소 갖고 일자리 갔으니까 이제 유니콘 육성 정책이 가겠죠.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수급 보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장 막판 좀 수급 이탈이 좀 있었는데 오전까지만 해서 뭐 3천억, 4천억이 순식간에 들어왔으니까 전일 코스닥 프로그램 매동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가 좀 있었어요. 외국계 매도가 외국계가 아니라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나?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셀트리온하고 이쪽 계열은 많이 팔아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오늘 의외로 IT 섹터와 우량기업 쪽으로 외국인 좀 많이 팔았네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수급이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전환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 선물 누적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야간에 팔아버린 거는 약간의 좀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선물 포지션은 외국인이 상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방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기관과 개인은 4조 정도 하방에 베팅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파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항복하고 져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일단은 외국인의 완승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물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자, 지수를 한번 보면 굉장합니다. 일단 코스닥 반등 최대치, 즉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겠다라는 거죠. 최대치보다도 구간을 갭으로 넘었습니다. 이 갭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바로 밀린다라기보다도 저희는 뭐 지금부터 이 선까지 열어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밀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말 그대로 2000포인트 언저리 1950에서 7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혹은 이 박스권 안에서 네, 코스피의 못 올라간 종목들의 순환매가 앞으로 이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긍정적으로 수익 종목을 잡아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기준에서 굉장히 강하죠. 어제 61선을 몸통으로 뚫어버리고 오늘 갭으로 120선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V자 반등 나왔습니다. 코스닥 V자 반등 나왔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지금 상단에서 내려오는 추세 때 이거죠. 여기 구간이 오버슈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추세대를 보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고 이 구간에서 지수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왜 저장이 안 될까요? 마주보는 손들의 두 개를 연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 추세를 이제 내려오는 추세를 돌파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돌파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쌍봉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돌파한 선을 갭으로 깼기 때문에 이때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었는데 이 깨져 있는 이 추세대 상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64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야 되겠죠. 이 선에서 넘어가면 또 오버슈팅을 하러 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200포인트, 50%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기서 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뭐 그렇다고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더 순환매를 좀 잘 타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어제 언급드렸던 삼성전기,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네요. 삼성전기 굉장히 좋았고 수급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오늘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오늘 삼성전기 어디 갔어? 일단 갭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뭐 바로 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12만 원까지는 네, 유지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삼성 SDS에도 좀 마찬가지고, 삼성 SDS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됩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내려오면 21선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면 딱 괜찮은 우량주 같아요. 지금 트렌드랑도 잘 맞고요. 자, 그 다음 삼성 SDI. 삼성 SDI는 오늘 29만원 위부터 매도 의견 드리고 30만원 넘었을 때 네,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잔여 물량이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삼성 SDI는 저도 물려 있었죠. 여기 꽤 내려왔을 때 물려 있어가지고 물을 타서 뭐이 정도 선이 평단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빨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네, 잡아야 됩니다. 내려오면 잡아야 되고 지금 뭐 천장 뚫고 가면은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눌렸을 때 잘 보시고요. HLB가 오늘 권리락이 좀 발생했죠. 2점 몇 프로. 그런데 이제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좀 팔았고 아직까지 뭐 추세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만원 이하권 매수가 좋아 보이고 어제 저희 종가 베팅을 HLB 생명과학을 들어갔었어요. 어제 종가를 HLB 생명과학을 들어가서 시초가에 전량 매도 3.5%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추후에 다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이 갭을 만드는 구간에서 반등하고 여기서 이제 몸통을 불리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까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눌림 봐야죠. 이번에 아마 셀트리온 쪽은 remdesivir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remdesivir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이제 미국계 그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제랑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눌렸을 때 매수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를 안 주네요. 한국전력은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조금 샀고 오늘 시가에 좀 들어가서 이제 2만 1,050원에 일단은 한번 팔았습니다. 이제 이쪽은 우량주라 비중 베팅이 들어가는 구간이라 한번 팔고 내려오면 살려고 해요. 유가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그리고 신풍제약 어려우시죠? 매매하기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신풍제약은 이거는 하나 또 보죠. 신풍제약은 오늘도 이제 의견은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잘해야 돼요. 신풍제약은 아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는 거죠. 오래 했어요. 신풍제약은 매매를 계속 그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신풍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매매는 들어왔었는데 신풍은 큰 수익을 좀 준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일단 뭐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 이 아래권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신풍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거는 이 정확한 타점을 알지 못하면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오늘 요 며칠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네, 이때도 11,350원 11,300원 그 다음에 이때도 네, 말씀을 했고요. 저희 회원님들 매매했고 오늘도 이제 테라젠 이텍스 매매를 좀 했어요. 네, 계속 안 하다가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구간이 있답니다. 이제 이런 종목에서 이 눌린 구간이 이 구간이 있죠.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에서 지지를 받아야 될 의미 있는 구간이고,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5분 봉상에서도 깨져나온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때도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애매했으니까 못 보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런 깨진 구간에 대한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3라인 매매라고 합니다. 3라인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이대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매매 자체가. 근데 이런 매매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비야 다음에 9일 재지를 하나 넣을게요. 왜냐면 9일 재지와 가비야의 패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가비야 오늘 오전에 관심을 가졌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 또 매매는 못했습니다. 저는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시간 외에 급락을 맞았죠.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 자금을 썼는데 시간에 빠졌다. 이 밀린 구간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올렸습니다. 자, 그럼 9일 재지는 어떨까요? 9일 재지도 상한가에 잠시 들어갔어요. 잠시 찍었죠. 상한가를 찍었는데 시간 외에 박살이 났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거래 대금이 7천억이 터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돌파는 안 나올 거고요. 잘하면 두 가지 관점인데,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올려주는 패턴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이런 패턴에서 이런 자리까지 많이 가면 7,500원까지의 단기적인 슈팅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 주도주였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데 조금 아쉽죠. 조금 여기 위에서 매매를 더 이어갔어야 됐는데 매매를 이어가지 못해서. 근데 이 구간들이 이제 누적시키면 3%, 3%, 3%, 7%. 구간 먹었는데 좀 아쉽죠.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내볼게요. 그래서 가비아는 빼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당분간은 빼고, 알서포트도 빼고요. 자, 그 다음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는 오늘도 매매 제 1번 타깃이었습니다. 5일선 매매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에 좀 좋은 이슈가 나와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A 관련주는 오래 간다. 그리고 D-Day가 박혀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SFA 반도체는 오늘 올라갈 때 전략 매도를 좀 했습니다. 추후 눌리면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 눌리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리면. 그 다음에 BH. 오늘 수급이 너무 좋아서 BH는 좀 잡아 들어갔습니다. BH는 잡아 들어갔고요. 수급이 굉장히 좀 단기에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애플 판매 증가 소식 등이 제가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해줄 것 같아서, 못 가면 61선, 좀 잘 가면 121선까지의 단기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시장에 종목은 넘쳐나는데 다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잘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있는데 굉장히 좀 높은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소기업 관련된 테마가 분다면 이쪽에서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만들어준 부분, 이슈가 됐을 때 상한가 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핑크퐁도 있고, 그렇죠.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니콘 예비 대상자 실적을 보면 스마트 스터디가 제일 좋습니다. 실적 성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보여드리는데 쪽지가 막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려요. 쪽지가 와서 뭐 매매하지도 않고 매매했다라고 하는데 뭐 봐라.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이 이제 누가 하건 안 하건 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손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매매를 매일 해보면서 굉장히 좀 무섭죠. 어떤 거는 막 그 음봉 매매를 하게 되면 사면 마이너스예요. 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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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근데 그거를 내려가면서 사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몸으로 체득이 안 되면 못 삽니다.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 4월달은 네, 모집을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번 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